영장의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인데 실제 집행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의 주요 변수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공수처법을 보면 수사 대상 범죄에 뇌란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결국 법원이 공수처에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현재 시점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공수처 측에서도요, 이제 그간의 내란죄 부분에 대한 수사 권한이 공수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이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 법원이 어느 정도 답을 내린 것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윤 대통령도 그 영장이 발부되기 전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가 없는 이 해당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한 영장 청구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전담 판사는 그 모든 의견서를 검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일단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현 상황에서는 일단은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가 영장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가. 자, 그러면 공수처 법에는 영장 청구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재판 관할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제1심 법원의 재판 관할은 원칙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되 이 범죄지나 증거 소재지 또 이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지로도 볼 수 있고 또 현재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관저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해당 용산구가 결국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관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돼서 발부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최대 관심은 내년 1월 6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언제쯤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까인데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느 날이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일단 내일은 최소한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공수처에서도 현재 경호처 등과의 충돌, 또 이 지지자들과의 충돌 이런 여러 문제를 조율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내일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그렇다고 하면 주말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간에 이 소환을 통보를 했을 때 날짜 자체가 휴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보안 문제랄지 경호 문제 등등 때문에 이 휴일에 소환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주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주말 중에서도 1월 5일, 이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1월 6일까지가 시한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전날 영장 집행을 좀 시도를 하고 만약에 진입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또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 중에 토요일, 일요일 중에 일요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좀 해봅니다. 이고은 변호사님이 예측은 1월 5일 일요일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시고 계신데, 자, 그러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을 때 윤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영장 집행을 왔을 때 나 자진으로 그냥 나가겠다라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자 중에 어떤 부분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 저는 버티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그간 소환 요구에 대해서 중복 소환 요구다. 또 여러 가지 수사 절차가 굉장히 불법적이다,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 집행에 처음부터 응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김용현 전 장관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공소장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 증거 기록 열람 복사 단계가 이제 이르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도 모두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바로 응하기보다는 이 체포영장 집행이 좀 거부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을 좀 벌어서 대응 논리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 만약 대통령이 버티기에 나서려면 경호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경호처가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좀 해석을 필요한 것 같은데 적법한 절차 맞겠다는 겁니까?
저는 맞겠다라는 의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영장 집행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협조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건 압수수색 영장이 아닙니다. 예. 체포영장,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군사상 기밀이 담긴 곳이라 하더라도 이 영장 집행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따라서 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경호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리는 경호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요.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 절차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네.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과거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까? 네, 과거에 드물지만 실제로 체포영장 이 집행에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2000년에 이 정현근 이 한나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 4회 거부를 해서 결국 불구속 재판을 받았고요. 예. 2004년도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을 거부했고 당원 200명이 막아서서 결국에 검찰에서 물러서서 불구속 상태에서 예. 기소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물지만 정치인의 사례를 보더라도 당원들이 이제 막아서면서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해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그런 예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공수처도 저런 상황을 좀 예측해서 플랜 B를 세웠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간 내에 영장 집행에 실패한다면 공수처의 다음 카드는 뭘까요? 한 3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체포영장을 일단은 반환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재청구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차로 자진으로 이제 출두를 하라라고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가능성은 이제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3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제 판단에는 첫 번째 방안을 먼저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도 2번이 아니라 3번의 소환 요구를 했고 그렇죠. 3번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도 검찰에서 검사로 재직할 때 보통 2번 정도 소환 요구를 하고요. 예. 불응할 경우 3번째 바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3번의 기회를 준 것 같고요. 예. 최대한 공수처에서도 적법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다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영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 한 번 더 재청구한 다음에 그래도 불응할 때는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네, 여론을 좀 보겠다는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대통령이 뭐 자진 출두하거나 또 공수처가 영장 집행에 성공한 경우 그 이후의 수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후에는요, 이제 주거지 안에 진입을 한 경우에 체포영장의 사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예. 체포의 요지를 고지해야 됩니다. 예. 그 외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 거부권 등이 있다라는 점을 다 고지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 소위 미란다 원칙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지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이 과천청사, 이 공수처의 조사실 별도로 지금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예. 그곳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그 이동에 대해서는 원래는 수사 관련된 차량을 통해서 이송하고 호송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예. 아직까지 현재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이송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경호처와 조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다음에 바로 조사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예.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 조사를 실제로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도 예.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긴 할 것 예. 같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조사는 시작할 것 같고요. 예. 준비된 질문지대로 질문은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고요. 청구가 되고 발부가 됐을 때는 예. 최장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발부 이후에 20일 정도의 기간이 또 있네요. 네. 요거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영장을 집행하고 공수처로 이동할 때 보통의 피의자들은 수갑을 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공수처 관련해서 수갑증 이 사용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곳에서 이 수갑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로 사용해라라는 예. 지침이 있어서 아마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